돈이 부족한데 예. 1등을 살 수는 없고 예. 그럼 2등이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 2, 3등을 사는 건 어떨까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 저는 많이 권해드려요. 네. 입주하는 아파트 많이 권해를 했는데요. 네.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1억밖에 없대요. 그게 들어갈 거래요. 내보고 빌라라든지 이런 거 자기 오피스텔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찾아온 거를 저한테 이제 보여줬어요. 제발 그런 거 사지 마라. 대신에 이제 광명 뉴타운, 뭐 이문효경 뉴타운도 제가 말씀 많이 했는데 이문효경 뉴타운에는 조그만 아파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소형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17평인데 방 하나 있어요. 네. 근데 방이 따로 하나 있어야 돼요. 예. 그냥 방이 없고 그냥 스튜디오형으로 돼 있는 거는 이게 오피스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방 하나 있는 아파트가 요 정도 있으니까 요런 아파트를 사시라. 그럼 요게 뭐 지금을 사면 이게 분양권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5천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죠? 중도금 대출을 했으니까 1억 정도 있으신 분이라 그러면 사회 초년생이니까 신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DSR 같은 경우도 많이 못 빌리실 거예요. 근데 중도금 대출은 DSR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신 다음에 나중에 들어갈 때 이제 뭐 그 생애 최초라든지 아니면 신생아 특례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받으셔가지고 들어가시라. 그래서 그 광명은 이제 장점이 뭐냐 그러면 2027년까지도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이 힐스테이트 SK뷰 그죠? 이런 아파트는 27년 7월이거든요. 네. 그러면 뭐 그 사이에 뭐 대부분 보면 이제 집을 사시려고 하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시려고 하는 경우가 이제 결혼도 이제 앞두고 있고 그죠? 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트레우스 광명은 아주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이제 네. 마이너스 P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죠? 이런 아파트인데 이런 아파트에 17평, 14평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데가 있어요. 트레우스 광명은 좀 너무 많아요. 한 14.4%니까 이 조그만 아파트가 너무 많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저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세대수도 적어요. 2000세대, 190세대 정도니까 시소생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을 사시라. 예, 1억 주고 산 다음에, 5천만 원 주고 산 다음에, 당신이 들어가가지고 대출을 일으키고, 뭐, 안 되면 뭐 이것저것 땡볕을 얻어가지고 우리 하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뭐, 빌라 찾으러 다니시는 건 아닌가. 걱정이에요. 그거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제가, 물론 이 아파트가 좋다는 건 아니고요. 20평이 제일 좋겠죠. 그죠? 근데 그분이 가지시고 있는 자금력에 비하면 20평은 사시긴 힘들거든요. 1억으로는. 1억으로 해가지고 대출 받아도 안 되고 전세 껴도 안 되고 그죠? 이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게 초소형 아파트들을 사셔가지고 본인이 들어가시고 대출을 그냥 받으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좋죠. 생애 최초나 뭐 신생아 특례 이런 거 받으시면 요즘 또 청년 드림 대출이라고 청약 또 가능한 그죠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 일정 소득이나 2.2% 네. 예, 이런 거 받으시면 정말 좋거든요. 지금 아마 여러분이 평생 이제 2%대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런 것들은 얼마 안 빌려도 됩니다. 이거는 그죠. 1억이 있으시면 한 3, 4억만 그죠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이거는 좀 올라요. 그래도 예, 오르거든요. 그렇게 빌라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낫죠. 그래서 이걸 하신 다음에 여기 계속 사시라는 게 아니고요. 결혼해서 방 하나 있는데 살면 좀 불편하시죠. 그건 저도 알지만 아니 돈 없는데 좀 불편하게 사는 거죠. 저희도 처음에는 방 하나 있는데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또 그죠 갈아타시고 또 갈아타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산 축적하시는 거니까요. 빌라를 한번 이렇게 사시면 팔기도 힘들고 오르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예. 빌라에 한번 발을 들이면 이렇게 네. 업그레이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정말 쉽지 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금력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를테면 광명 뉴타운이 제일 좀 쌀 거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문효경 뉴타운. 여기가 한 20평대가 한 10억 아니면 30평대가 한 12억, 13억 정도 지금 매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전히 이제 제가 볼 때 전세 가격이 조금씩 유지되는 걸 보면 상당히 괜찮은, 지금 시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집을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느끼는 게 원체 입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광명이나 이문효경 뉴타운은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떨어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광명은 앞으로 2만 세대가 입주합니다. 2만 세대가 입주하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 살기에 괜찮은 지역인데 나는 그래도 강남에 좀 가까운 데 좀 있고 싶다 이러면 이게 천호 뉴타운 이런 데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천호 뉴타운 같은 경우도 천호역이 강남역에서 되게 잠실 쪽에서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천호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옛날에 여기는 죄송하지만 이게 천호 텍사스라고 해가지고 좀 집장촌이 있었던 데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요. 네, 아주 서울의 3대 집장촌 중에 하나입니다. 미아리 텍사스하고 뭐 천호 텍사스 뭐 어쩌고저쩌고. 네.
거기인데요. 지금은 가보시면 정말 예, 천지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이제 상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애 키우기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또 뭐 그런 게 불편하시면 또 안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대장 아파트가 레미안 강동 팰리스인데요. 그건 이제 강동역에 있는 거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천호역입니다. 5호선하고 8호선 있는 데인데요. 예, 여기는 이제 레미안 강동 팰리스가 이제 대장 아파트인데 예전에 뭐 17억, 18억까지도 갔는데요. 지금 많이 조정받았어요. 그리고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아. 예, 대신에 이제 올해하고 내년 초에 이제 더샵 강동 센트럴 시티하고 이편한 세상 강동 프레스티지 1이 입주를 하고요. 네. 그 전에 예, 최근에 이제 강동 밀레니엄 중흥 S클래스가 입주를 했어요. 근데 여기도 아마 대형 평형들은 잘 없어요. 그리고 뭐 3-2구역, 3-3구역 이런 천연타운들이 계속 되거든요. 네. 되는데 다 대형이 없어요. 규모가. 그래서 한강도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20층 이렇게 넘어가면 한강 조망도 됩니다. 그리고 한강까지 걸어가는 것도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최근에 뭐 좋은 게 또 한강을 끼고 있는 아파트가 좋거든요. 예, 그래서 강동 밀레니엄 중흥 S클래스 여기가 아마 대장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12억이네요? 예. 5구가 최근에 거래된 게 12억이고요. 와. 84는 12억 5천인데 이게 아마 좀 오래된 걸 거예요. 그래서 84도 한 14억. 지금 레미안 강동 팰리스 정도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5구는 지금 가시면 괜찮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올해 이제 말 정도에 그죠? 더샵 강동 센트럴 시티 입주할 때 여기도 이제 오피까지 치면 한 1000세대 되잖아요. 그러면 쓱 가보시는 거죠. 가보셔가지고. 쓸까? 예, 그 매물 이제 싼 것들 이제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거 이제 하나 잡으시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나마 좀 괜찮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뭐 잘 아시는 잠실하고 이제 청담, 삼성. 청담, 삼성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담 르에라고 이제 아크로 삼성 이런 게 입주를 하거든요. 근데 그 입주한 아파트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런 거 사시지 말고 그 옆에 이제 재건축하고 있는 아파트나 예, 청담역 주변에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파크 삼성 이런 아파트는 지금 평당 1억이 안 하거든요. 1억으로 이제 거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 2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옆에 청담레일이 평당 2억을 하는데 1억에 가만히 있을까요? 소형도 있습니까? 소용은 없어요. 50평 이상이. 네, 50평 이상이. 근데 아니 좀 여유 있으신 분은 50억 주고 50평 사놓으면 60억, 70억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을 사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입주하는 아파트를 고르시는 게 좋은데 강남은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 너무 비싸니까 그 옆에 좀 괜찮은 단지 그리고 유명한데 그죠? 이런 데들을 좀 고르시면 그래도 같이 따라 올라가니까요. 그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도 좀 하시고 이러면 좋은데 막 빌라나 오피스텔 자기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 아파트인데 빌라 같은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가 내부를 딱 보면 빌라인지 오피스텔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집장사가 지은 그러니까 10층짜리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건 그 아파트 아니냐?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맞는데 내부를 보면 이게 집장사가 지었구나 이런 게 딱 표가 나거든요. 도생급. 예, 맞습니다. 도생급인데 이게 규모가 커요. 그런데 막 30평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5억, 뭐 4억 이렇게 하거든요. 서울에서. 혹하지. 예, 뭐 혹하죠. 그러니까 그거 살 거라고 그래서 이거 사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리면서 하는데 이런 대형 단지 안에 작은 평형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 안에 조그만 게 있으면 그 여기 커뮤니티도 구성이 되잖아요. 그거 다 쓸 수 있거든요. 주차도 내가 다 가능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 해야지.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주차도 잘 힘들어요. 0.5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밖에다 대야 되고 이렇거든요. 맞습니다. 밤에 늦게 오면 꽉꽉 차 있고 그죠? 막 돌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렇지 않은 아파트를 사서 편안하게 계시다가 나중에 팔 때 되면 어느 정도 올라지실 거예요. 뭐 광명은 그래도 한 15억까지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한 7, 8억은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죠? 그러면 그때 파셔가지고 또 갈아타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남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네. 저는 그 기자분들도 강남 쓰시고 이러는 건 정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눈에 너무 확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잠실, 앉은 자리에서 2억 올렸다. 낚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맞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고 내 수준에 맞게 그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너무 자꾸 그러니까 왜 어떤 분은 이제 그 전화로 상담하는데 뭐 강남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금력 그 지금 현재 보유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시냐 이러니까 뭐 자금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럼 다르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왜 저는 강남 살면 안 됩니까? 근데 강남 살면 안 됩니다. 그죠? 강남 살면 안 됩니다. 자금이 없으면 강남 사시면 안 되고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를 잘 정하셔가지고 그죠? 조금씩 이렇게 우상향을 하셔야지. 저희들도 다 일기 신도시 살다가 이렇게 나중에 뭐 서울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요. 처음부터 강남에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수님 어디에서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뭐 일산이나 일산도 살았고요. 저는 주로 이제 학교 근처인 마포하고 이제 이런 쪽에 살긴 했는데요. 일산에도 살았고 여의도도 살았고 제가 17번 이사를 했어요. 서울에서. 아, 진짜요? 네. 와. 그때 제가 처음 할 때는 제일 처음 임대차 할 때는 6개월인가 그랬고요. 임대차 기간이. 그 다음에 1년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1년마다 나가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2년 되고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4년으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만들어준 거는 젊은 분들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4년 되면 벼락거지 되기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불편해야지 우리가 집을 사게 되거든요. 1년마다 나가라 그러면 집 사야 되거든요. 귀찮아서. 그렇잖아요. 1년마다 어떻게 이사 다녀요. 옛날에는 포장이사 이런 것도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했어요. 내가 일단 짐을 다 싸야 돼요.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이 그냥 날라주는 역할을 했지. 지금까지 포장이사 생긴 게 아마 90년대 후반이나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데. 직접 그냥 용달 불러서. 용단 불러서 그 짐을 도와주시는, 아니요. 인부. 그러니까 큰 트럭으로 해서, 짐이 많으면 이제 큰 트럭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짐을 다 쌌어야 됐었어요. 처음 이사할 때. 포장이사가 나온 거는 사실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1년씩 다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무조건 내가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집을 산 거예요. 근데 지금은 4년 또는 임대주택에 계시면 10년씩 편하게 사시는데요. 그거는 거지되는 지름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그 역세권의 역세권 임대주택, 청년주택은 네, 이런 것도 있고. 청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지름길로 모는 거예요. 그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되게 빨리 나오셔야 돼요. 내가 2년 살고 4년 살고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는 동안 계속 뭔가를 하셔가지고 집을 마련하시려고 노력하셔야지. 집이란 게 물론 이제 많이 오르면 좋은데 안 올라도 일단 자산이 이게 축적이 되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그 대출을 갚고 그 다음 급하다고 해서 이걸 팔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금방금방 팔아요. 적금을 아마 젊은 분들은 그런 말 이해하실 건데요. 적금을 여러분이 만기까지 가지고 계신 분도 잘 없어요. 제가 이제 뭐 은행 온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만기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도 거의 없어요. 돈 깨죠. 계속 깨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험도 깨는데 지금 깨는 비율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클릭하면 날아가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팔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꾸역꾸역 가지고 있다 보면 오르기도 하고, 그죠? 자산은 내가 한 4억,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대출을 한 2, 3억 받았어요. 근데 갚잖아요, 계속. 갚아 나가다 보면 나중에 옮길 때 되면 한 1, 2억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융으로 해서 물론 뭐 코인 잘 하셔가지고 떼돈 버신 분도 많고 하겠지만 그게 몇 프로 될까요? 저는 뭐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10%도 안 될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유튜브 보고 그런 코인이나 이런 거에서 내가 한강뷰 아파트로 한번 가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뭐 한두 분은 가능하시겠지만 네.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날리실 거예요. 근데 집은 절대 여러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지고 계시면 신축이잖아요. 10년 동안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제 서울 또 인구가 줄던데요. 서울에서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1년에도 거의 10만 명씩, 20만 명씩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데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강남이 아니어도 그렇죠. 너무 불안할 필요는 없다. 예, 그 노도강, 금강구 이런데 제외하시고 최대한 좋은 거 사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비슷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예, 최대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좋은 거를 사시는 게 가장 좋죠. 남편이 심 교수님과 재작년 비 오는 날 잠실 임장 다녀와서 작년 예. 상반기에 장미 매수했습니다. 작년 상반기면 잘 샀다. 잘 산 거죠. 잘 샀다. 장미 20억 정도에 사셨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30억 정도 합니다. 그때 장미 아파트 제가 추천 많이 드렸죠. 그 조회수 아무것도 안 나올 때, 유튜브 조회수 막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쳐다볼 때. 제가 임장 프로그램을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회사 일도 같이 하니까 사실은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임장 프로그램은 저도 이제 잠실에 대해서 잘 알긴 하지만 일단 가봐야 되잖아요. 동선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한 두세 번을 가봐야 되니까 한두 번을 가봐야 되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좀 보여드리고 이러면 많이 달라지세요. 그러니까 통화해서 설명만 드리는 걸로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대단지고 한강과 어떻게 가깝고 바로 옆에 잠실역이 있다든지 이런 걸 좀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몸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장 많이 가셔야 돼요. 정말 임장 엄청나게 많이 다니셔야 돼요. 저도 한 3번인가 한번 같이, 예, 맞습니다. 호랭이님 가봤지 않습니까? 오셨죠? 한 예. 4년 됐나요? 예, 아무튼 예. 그렇게 됐는데 맞습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그럼요. 그때 그런 앱이 있는 것도 저는 몰랐거든요. 이렇게 아. 이어폰 끼고 이렇게 들을 예. 수 있는 아, 무전기 그죠. 앱인가? 우리 이상민 대표가 또 하셨던 되게 말이에요. 예.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그냥 이어폰 끼고 교수님이 설명 하는 게 쫙 다 듣고. 들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어폰으로. 예. 그냥 이렇게 가만히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다 들리는 거예요, 설명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그때. 그거 신길하고 예, 네, 맞습니다. 잠실 쪽하고. 아, 신길. 예. 그때. 신길도 했죠. 그래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저희 커피 마셨던 네, 거죠. 네, 네. 제가 그거 하면 3만 원 받아가지고 밥도 사드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3만 원 받아가지고 밥도 사드리고 중간중간 커피도 사드리고 그냥 저희는 뭐 제가 회사에서 월급 받고 있고 그죠? 제가 뭐 그런 걸 해서 돈을 버는 분은 뭐 7만 원, 10만 원씩 받아야 되죠. 근데 그거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요. 3만 원 받아가지고 밥도 사드리고 아마 요 임장 가셨을 때 중국집 가셔가지고 제가 탕수육도 사드리고 요리하고 그다음에 식사하시고 이래가지고 거의 3만 원 다 쓰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하죠 대부분. 그 대신에 이제 우대방에서 거래만 해주시면 좋으니까 또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죠. 예, 대신에 이제 집을 사시고 옮기시고 이러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했던 거죠. 임장 프로그램 아주 좋습니다. 혹시 저 말고도 다른 임장 프로그램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는 꼭 정말 따라가 보시고 설명도 잘 듣고 갔는데 막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러는 거는 하지 마시고 예,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가보면 대충 아세요. 사회생활 오래 하시고 이 정도 되시면 아, 이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구나. 지금 상황에서 이걸로 넘어가셔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아실 수 있거든요. 예, 하여튼 성공하셔가지고 지금 한 10억 버셨는데 앞으로 더 버실 거예요. 지금 계속 오릅니다. 장미. 잠실 주공 5단지가 없어가지고 지금 장미 아파트로 쏠리고 있어요. 수요가.